하는 스스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먹고 토하는 행동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 술을 마시고 취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더욱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매 순간 매일매일 반복되었고 그럴수록 저는 자살을 매 순간 매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를 돌이켜보면 기본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 컸던 아이였습니다. 내성적이었고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른 친구들과 속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아이였습니다. 미술을 잘하는 친구를 보면 일찍이 미술학원에 보내준 친구의 부모님이 부럽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부럽고 인기가 많은 친구를 보면 나도 인기가 많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거나 장기자랑 때 학교 행사가 있을 때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온통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바쁘다. 다른 엄마 아빠처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6살 어린 동생이 태어나고 동생을 귀여워했지만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잘 탔고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면서도 힘들었습니다. 14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운영하시는 사무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싸우시는 것, 소위 일진 언니들이 돈을 모아오라고 시키는 것, 그 언니들에게 맞는 것 등이 너무 힘들었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내 친구들이 내가 멀리 떠나면 나를 그리워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핑계로 중국 유학을 떠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중학생이 혼자서 중국 유학길을 간다니 부모님은 걱정하시며 한 달 어학연수만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한 달 다녀온 뒤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맛본 소주는 블랙아웃은 오지 않았지만 힘이 없고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린 나이에 놀랄만한 일을 겪고서는 방학이 되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중국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지만 15살인 내가 술을 마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수 없어 그저 울고 떼쓰며 가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방학이 끝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고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어서 학교 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함이 있었지만 돌봐주는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개보린을 10개씩 먹는다거나 살이 찔까 두려워 안 먹거나 먹고 토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중국 로컬 학교였고 저는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한국인이 운영하는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홈스테이 오빠들 친구들과 모여 마시는 술, 가족이 된 것 같은 그 술자리에서의 대화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매번 그렇게 기분 좋은 술자리가 반복될 줄 알았고 주말이 되면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멀쩡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유난히 술에 취해 엎혀 들어가거나 다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안경을 깨먹거나 도로에서 눈을 뜬다거나 시험 기간에 시험을 보지 못한다거나 비행기를 놓칠 뻔한 일 등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깰 때 오늘은 술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6, 7시가 되면 다시금 들어오는 강박감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같이 마셔줄 친구도 없는데
술을 마셔야만 하는 스스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먹고 토하는 행동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 술을 마시고 취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더욱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매 순간 매일매일 반복되었고 그럴수록 저는 자살을 매 순간 매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우울증 약을 3개월치를 다 뜯어 한꺼번에 먹었고 응급실에 눈을 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신병원 보내줘. 스스로가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 유학 생활을 정리하였고 한국에서 정신병원을 오가며 한국의 대학교도 다시 입학해 학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시니 처음엔 술이 조절되는가 싶다가 결국 중국에서 마시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외삼촌, 외할아버지가 모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것을 옆에서 보셨던 엄마는 25살에 저를 알코올 병원에 입원시키셨습니다. 병원에서 알코올 관련 책을 읽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한 것이 병이었다는 사실을요. 저 스스로가 했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으로 술 마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비밀, 지키고 싶던 비밀들을 적었고 그 사건을 상담가 선생님과 나누었습니다.